간단하게 5분 정도 건강원자 진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사상의학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각 체질별의 특징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소양인 편 제2탄입니다. 재간과 나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한국한의학연구소에서 각 체질별로 대표하는 얼굴들을 합성을 해놨는데요. 소양인들은 이 세 번째 얼굴들입니다. 뭔가 모르게 좀 날렵해 보이고 좀 눈치가 빠를 것 같아 보이고 이러지 않으세요? 자, 각 체질별로 상징어들을 이재원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오늘 얘기해드릴 재간과 나심은 소양인의 독행과 태심에 해당이 되는데요. 독행이라는 거는 그 체질이 좀 열등하게 타고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후천적으로 좀 계속해서 스스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 덕목이고 그거를 재간이라고 하셨고요. 그거를 꾸준히 행동해 나가는데 자칫 게을러지게 될 때 나타나는 마음이 태심인데 그게 소양에서는 나심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재간이라는 거는 왜 우리 재간둥이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사람 참 재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 참 눈치껏 빠르게 잘 일한다 뭐 이런 뜻도 될 거고요. 그 사람 참 여러 사람 안에서 눈치 있게 분위기 잘 맞춘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당이 될 거예요. 소양인에게는 상당히 열등한 태음기에 해당이 되고요. 태음기라는 거는 태음인이라는 거는 남들한테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타고난 사람들이 태음인들이에요. 그런데 소양인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지만은 태음인들의 그런 면을 본받아서 내가 다 기억해가지고는 미리 맞춰줄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눈치 있게 재치껏 그 분위기에서 그 사람을 좀 배려하고 맞춰주는 거를 꾸준히 해나가는 거 이거를 이제 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있는 여러 사람이 화합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하는 거고요. 대하는 사람마다 공감을 해주고 이 사람의 얘기를 올바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좀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제 허리 역할들을 잘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이 이 재간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이것들을 꾸준히 해나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신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간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예화를 들어드릴 텐데 노래방에 갔어요. 분위기 있게 막 서로 즐겁게 막 웃고 떠들고 막 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소음인이 마이크를 잡더니 선구자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집니다. 그때 소양인도 마음속에는 쟤왜 저러는 거야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같이 나가서 어깨동무도 하면서 같이 옆에서 막 추임새도 맞춰주면서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좀 좋게 이끌고 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소양인이 이 순간에 나심을 부린다 그러면은 애들 다 모아놓고 야, 쟤 뭐냐? 아우, 좀 너무 분위기 못 맞춘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좀 뭐 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나심이 발동이 되는 거겠죠. 저희 한의원에서도 소양인이 한 명 입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치료실을 맡아서 했습니다. 치료실이라는 곳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센스 있고 눈치 빠르고 상황 파악이 빠른 친구들이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수월하게 이끌고 가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순서도 꼬이게 되고 여기저기 좀 이렇게 괜히 기다리게 만드는 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이 친구가 딱 입사를 해서 치료실을 맡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상당히 좀 빠르게 적응을 해나가는데 이 친구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 눈치껏 보고 있다가 뭔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와서 물어봐요. 원장님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그러면은 그게 더 낫겠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번 하다가 또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는데요. 계속 해가지고 이제 건의도 하고 말을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치료실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화합해가면서 야, 우리 이거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때?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순서를 맞춰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재간이 되죠. 술자리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좀 꼬장을 부리거나 이런 분들이 한 분씩 계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좀 이렇게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직원 한 명이 먼저 나가려고 합니다. 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네, 이제 부장님이 잡아요. 야, 나도 지금 누구는 뭐 한가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어딜 먼저 간다는 거야? 라고 딱 붙잡으니까 분위기가 좀 싸해지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소양인이 야! 부장님도 계시는데 네가 먼저 간다고 너 나 좀 따라 나와봐 하고는 끌고 가서는 내가 이래 알아서 잘 얘기할 테니까
일 보고 내가 오늘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알아서 잘 얘기해 볼게. 그러고는 이제 들어와가지고는 부장님 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냈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제가 부장님 옆에서 제가 뭐 끝까지 책임질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분위기를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해주는 분위기를 맞춰가면은 이제 재간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같이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둘 사이에서 서로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이러면은 나심이 되겠죠. 그래서 소양인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한 좀 인내와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들 비위도 맞춰주고 좀 분위기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서 그때 나타나는 마음을 나심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글자는 게으르다 나자를 쓰기도 하고요. 혹은 유약하다, 나약하다 할 때 나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나심은 소양인들한테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냐면 좀 자기보다 좀 약해 보인다 그러면은 놀려먹거나 바보를 만들거나 뭐 이간질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좀 강할 때는 약한 척하면서 뭔가 이렇게 엄살을 부리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를 나심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도 한 번 이 나심을 부리는 소양인 입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 때문에 한의원이 한 번 이렇게 크게 휘청한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은 저한테 와서는 이제 이래요. 원장님, 직원들이 원장님 흉을 얼마나 보는 줄 아세요? 하지만 저만큼은 원장님 편이에요. 저만큼은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러고는 또 직원들한테 가서는 원장님이 니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원장님한테 니네들이 대변해서 잘 이야기를 할게. 그러면서 서로 이간질을 시키는데 그때 분위기가 한의원이 정말 많이 힘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그 친구가 되게 뭐 충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줄 알았지만은 그런 거를 하면서 좀 사람들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소양인들은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돋보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편에서도 자기가 좀 돋보이고 싶고 저 편에서 자기가 돋보이고 싶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이간질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심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예화를 들자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부인이 소양인이에요. 그래서 태음인 남편한테 여보 뭐 주말 동안 주중에 뭐 많이 애썼으니까 주말에는 좀 쉬고 있어. 대신에 난 집안일 좀 할게. 하는데 옆에서 이제 집안일 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진짜로 남편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쉬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약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괜히 그 앞에 가가지고는 좀 이렇게 힘든 척도 하고 뭐 빨래도 한 번씩 이렇게 아유 힘들어 이러면서 뭐 정리도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와주질 않아요. 약이 오를 대로 올랐죠.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애들 앞에서 이렇게 한 소리를 합니다. 아유 엄마는 이렇게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데 니네 아빠는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아유 아빠는 진짜 너무했어요 라고 하면서 아빠 혼자가 이렇게 공격을 당한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양인이 부리는 나심의 대표적인 예죠. 명절에도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명절 때 음식도 만들고 하려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소양인 동서가 이제 뒤늦게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형님 옆에 와가지고는 일을 하는데 뭔가 좀 분위기도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제가 실은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근데 형님 힘드신데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려야죠. 근데 좀 기특해 보이기는 해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을 하는 거 보면 하나하나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설거지를 해도 이렇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뭐 하는데도 계속 옆에서 막 이렇게 엄살을 부리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이제 손윗동서가 아유 그만해 내가 그냥 알아서 다 할게 저리 가 있어 하면서 이제 일을 다 떠맡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양인이 자주 나타내는 그런 나심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소양인들이 이제 나심을 계속 부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뭔가 저 사람 좀 이렇게 자기만을 아는 사람 엄살 부리면서 뭔가 이렇게 같이 동참하지 않는 사람 내지는 어디 가서 괜히 골려먹고 근데 뭐라고 이렇게 반박은 못 하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으로는 좀 부글부글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 소양인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심을 부리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년이 되면 상당히 좀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계속해서 자기 재간을 좀 꾸준하게 훈련을 해나가는 게 좋고요. 계속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고 배려를 해나가면서 좀 위해주는 이런 마음들을 내다 보면은 소양인들도 계속 다른 사람들과 좀 더 돈독한 관계들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양인의 재간과 나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날마다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건강과 주변 분들과 잘 화합해서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